이 영상은 보기만 해도 100만원을 버는 영상입니다. 어그로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자든 무주택자든 이 영상을 보시면 100만원의 가치를 얻어 가시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원별님입니다. 우선 부동산 투자자가 아니라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연식이 된 보일러를 수리를 하냐 교체를 하냐 고민을 엄청 하시죠. 고민 없이 수리로 결정하는 분은 아주 전략하시는 스타일입니다. 저처럼 말이죠. 쓸 수 있을 때까지 쓰자,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죠. 수입보다 지출을 줄이면 됩니다. 지출을 묶어버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재산은 늘어나죠.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략하면서 왕소금처럼 살고 있지만 결국 세금으로 왕창 뜯기는 거죠. 부자들은 돈을 많이 번 만큼 세금을 많이 냅니다. 세금을 많이 내봐야 그때부터 세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쳐 맞아봐야 그 다음 날라오는 펀치에 대응하게 되는 거죠. 그럼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금을 100만원 내시겠습니까? 보일러를 새 걸로 교체를 하고 세금을 안 내시겠습니까? 그럼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연하죠. 힘들게 번 돈 나도 못 쓰는데 다 뺏겨버리면 열받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보일러 교체를 했는데요. 분양 때부터 10년 동안 거주한 집이 있고 분양 때부터 10년 동안 임대를 준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거주한 집은 세를 주고 10년 동안 임대한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파트가 12살 정도 되면서 하나둘씩 마탱이 가는 곳이 생깁니다. 임대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보일러를 수리해보고 교체를 해봤습니다. 수리냐 교체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항상 걱정입니다. 여러 차례 수리비가 들어가느니 차라리 보일러를 교체해버리는 게 득이다. 또 반대로 한 번만 수리를 하면 몇 년간은 문제없이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게 득인 거죠. 부자가 되는 방법은 소득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보일러는 10년식이고 12년을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리비는 1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우선 증상은 작은 방은 보일러 전원이 켜지지 않고 깜빡깜빡합니다. 온수 꺼짐 현상이 있어서 혼자 있을 때 샤워하다가 냉수 샤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수리하지 않고 교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사용하던 보일러고요. 린나이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공 연월일이 써 있어요. 2009년 8월에 시공한 보일러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옆에 보시면 모델명이 있고요. 보일러의 용량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가스 소비량 보면 24,100kcal, 온수 능력 21,000칼로리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난방 전부와 출력 2만 칼로리 여기 보시면 됩니다. 이 보일러는 2만 칼로리 보일러인 거죠. 보일러 교체를 할 때 견적을 받고 그럴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이 용량, 1번 용량을 아셔야 되고요. 요거처럼 2만 칼로리 보일러 2만 칼로리 보일러 교체하려고 하는데 견적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배수로가 있는지 없는지. 배수로가 있으면 1종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배수로가 없으면 2종 일반 보일러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콘덴싱 보일러란 보일러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을 모아서 다시 난방 온수 가열에 활용하는 방식. 일반 보일러 대비 10에서 15%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냄비로 비교했을 때 콘덴싱은 뚜껑을 닫아놓은 상태이고요. 일반 보일러는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견적을 받으시려면 용량 말씀하셔야 되고 배수로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거래처 사장님이 린나이로 일반 2만 킬로칼로리 70만원 주셨습니다. 저는 실장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최근에 바닥 엑셀 작업부터 해서 보일러 작업을 해주신 사장님이신데 이 사장님한테 견적을 받았더니 60만원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사장님은 견적을 60만원을 주시고 교체할 린나이 보일러 모델명까지 주시고 연통 포함 가스 누설 경보기 배관 청소 추가비 없이 설치해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한 통이지만 어느 업체를 선택해야 할지 뭔가 좀 감이 딱 나오죠. 3번 사장님과 통화를 하고 보일러 설치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 보일러로 교체를 했고요. 스마트 보일러라고 하는데 스마트 보일러라고 해도 별다른 기능은 없어요. 똑같아요. 양도세에서 경비를 인정받는 필요 경비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뉩니다.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옥상, 방수, 보일러 수리비는 수익적 지출로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법인으로 할 때는 또 어느 정도 법인세에 필요 경비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자본적 지출은 쉽게 집에 대한 큰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사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설치, 베란다 확장, 거실 공간 확장,
냉난방 장치, 시스템 에어컨 뭐 이런 거죠. 창문 샤시, 보일러 교체. 그럼 보일러 교체는 양도세에서 뺄 수 있는 거예요. 보일러도 경비를 잘 활용하신다면 세금을 줄이고 보유 물건의 컨디션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3천만 원의 수익을 6천만 원으로 만들기. 이 세상에 안 되는 것은 없다. 내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안 했기 때문에 못한 것이다. 업자들도 포기한 현장 인테리어 하는 법. 거지 같은 집 A가 있습니다. 매매가는 1억, 9천만 원에도 안 팔려서 8천만 원에 내놨지만 입질도 오지 않아요. 반면 올수리한 새 집 같은 B가 있습니다. 매매가는 1억 2천, 수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1천만 원, 일주일 만에 매도 완료. 집 A, 집 B. 사실은 같은 집입니다. 이 집은 5천만 원에 매입한 빌라입니다. 8천만 원에 팔아서 3천만 원의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수리를 해서 판다면 6천만 원의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테리어입니다. 작은 스노우볼이라 3천만 원의 수익이지 덩치가 큰 녀석은 7천만 원, 1억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수리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싸게 팔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리를 하면 묻고 더블로 가는 거예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거의 등산로 수준의 그런 경사입니다. 엘베가 없는 4층이고 집집마다 붙어있는 간격이 창문에서 손을 내밀면 앞집이 닿을 정도. 시급이 높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배가 고프지 않으면 진수성찬도 꼴도 보기 싫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제조업은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베란다 타일을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현관 타일 이렇게 바꿨습니다. 주방은 이렇게 벽지로 붙어 있었는데 다 제거를 하고 주방 타일을 새로 했습니다. 싱크대도 새로 했습니다. 현관, 신발장도 새로 했고요. 욕실도 이런 컨디션을 이렇게 환하게 바꿨습니다. 안방입니다. 거실 어때요? 괜찮죠? 여기는 미닫이 투룸이에요. 미닫이 문이 돼 있던 거를 철거를 하고 평판 작업을 해서 이렇게 문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안방에서 봤을 때는 작은 방까지 이렇게 뚫려 있는 거죠. 공사비를 잠깐 말씀드리면 공사비는 855만 5,800원이 들어갔습니다. 부가세 포함된 가격이에요. 이 수리비는 고스란히 매매가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같은 부동산을 매입해서 매도해도 누군가는 3천만 원을 벌고 누군가는 6천만 원을 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테리어입니다. 매매가 안 되면 전세를 맞춰서 매매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100만 원의 가치를 드린다고 하면 또 어그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100만 원의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보일러 조절기를 보면 아랫부분에 센서가 있습니다. 도배를 완벽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도배를 하면서 커터칼로 조절기 모양대로 이렇게 오리죠. 그러면서 조절기 아랫부분 센서를 커터칼로 날려버립니다. 그럼 조절기가 동작을 안 하게 되죠. 메인 조절기에도 동작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방 하나가 그냥 냉골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한테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연락이 옵니다.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보일러가 안 되니까 보일러 AS를 부릅니다. 수리가 되면 다행이지만 연식이 오래된 제품은 이 조절기가 단종이 돼요. 수리기사님은 해당 제품은 수리 불가하다고 사망 선고를 빵빵빵 때리고 가죠. 수리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을 이제 여쭤보죠. 중고딩 나라나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제품을 구입해서 연락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설치해 준다고 하고 이제 그냥 가세요. 그럼 중고로 이걸로 조절기를 못 구하면 어떻게 되죠? 중고로 구하면 또 놀이끼리 한 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럼 중고로 못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제어기, 조절기를 전체 싹 다 교체를 해야 합니다. 제어기가 보일러하고 호환이 안 될 때도 제어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제어기는 보통 싱크대 하부장 아래를 보시면 분배기 옆에 있는데 보일러와 연동시켜서 각방 조절기의 전원 공급 및 구동기를 작동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머리에 해당하는 거죠. 이 제어기를 교체하는 비용은 보일러보다 비쌉니다. 제품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사용하는 린나이 제품은 100만원이라고 해요. 보통 여기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전체 교체를 하게 되죠. 실거주 집에 10년이 넘은 보일러가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교체를 했는데 제어기 조절기가 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올 교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보일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업체도 이런 약점을 잘 활용해서 악용을 하죠. 임차인 앞에서 이 상태로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말하는 업체분들도 있습니다. 보일러를 바꾸게 하려는 작전이라고 임차인을 달래지만 진짜로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보일러를 교체하는 상황에서 이 실거주집에서 당장 온수를 사용할 수 없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할지 말지를 빨리 그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도배할 때 커터칼로 날린 보일러 온도 조절기의 센서가 앞으로 몰고 올 후폭풍은 100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만 알고 있더라도 100만원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이걸 모르고 있으면 도배를 한 뒤에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름이니까 고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은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100만원의 가치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도배를 하실 때는 반드시 조절기, 온도 센서, 커터칼로 자르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라고 꼭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큰 수업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보일러 문제라고 생각하고 멀쩡한 보일러를 교체할 수도 있고 멀쩡한 제어기, 조절기를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알면 내 돈을 지킬 수 있고 모르면 내 돈이 다른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 더, 아끼기만 하는 건 하수, 세금 낼 돈으로 편하게 고쳐서 쓰는 건 고수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